2년 동안 자기가 맡고 있었는데 폐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브랜드밖에 없었다라고 저희 담당 AM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들어올 때 컨테이너 하나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2달 안에 팔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뭐 한 달 이내로 다 소진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판매를 해야 좀 더 편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저희 판다그로스 수업을 들으신 김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6월달에 끝났으니까 이제 한 3개월 차 되는 건데, 지금 상품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 판매를 하시다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브랜딩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판매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본업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셀러를 하고 있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 회사도 운영하시면서 부업으로 로켓크로스를 부업 개념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전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시잖아요. 예. 이 로켓크로스에 뛰어들으신 이유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서비스업으로는 네. 외주 용역을 받아서 하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많이 수주하는데 한계가 있고 늘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처음에 서 과장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서 과장님 인터뷰 보면서 구대판다님 보고서 저분이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잘 되겠다,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고,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로스를 하신다는 얘기 듣고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매 대행 한 2, 3개월 하고 나서 그로스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2, 3개월 하고 바로 그로스로 넘어왔다? 네네. 구매 대행 할 때 매출은요? 구매 대행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그때 본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3개 정도 아이템 진행했었고, 많이 나올 때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쯤 나왔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망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불안함을 타게 하고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같이 하게 됐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 지금 로켓크로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은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은요? 20%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20%라고 하시면 1,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수업 끝나고 3개월 차에 1,400만 원인 거니까 순수익 네네.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저도 스스로도 놀랍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표님 마스크를 쓰셔서 나이가 가늠이 안 되지만 대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8이요. 48. 네네. 48 아저씨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또 대표님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그러면 지금 한 상품으로 월 매출 7천에 마진율까지 모든 비용 다 빼고 한 1,400만 원 정도 버신다 그랬는데 몇 개의 품목으로 그렇게 매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수업으로 들여왔던 제품이 7개였고 그 중에 2개 제품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 개 제품 매출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면 거의 한 상품 매출이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니네요. 네네. 그 상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시즌 상품 파는 거 아니야? 너도 시즌 상품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시즌 에버그린 상품이고요. 에버그린이라고 여러분 사시사철 내내 나가는 걸 쿠팡에서는 에버그린 제품이라고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여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살까 싶었는데 여름에도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상품도 있고 비시즌 상품도 있는데 매출 많이 나오는 게 시즌 상품이 아니라 에버그린 비시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장점은 한번 자리만 잘 잡아 놓으면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매출이 7천만 원씩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그래프인가요? 우상향 그래프고, 쿠팡 MD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에만 자기가 계속 연락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품 하나로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 소싱 과정부터 광고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품은 어떻게 소싱하게 된 거예요? 수업 과정에서 네. 이제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맞춰서 원래 한 처음에 10개를 하라고 하셨었는데 한 15개 정도 해왔었고 그 중에 괜찮겠다 하는 제품을 선생님들이 골라주셔가지고 네, 그 중에 네. 7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고른 상품이었던 거예요? 네네. 사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쟁사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대표님 것보다 저렴한 애들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이 싸게 팔지 않잖아요. 애초에 네. 좀 비싼 걸 사오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픽하게 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인테리어 생활용품하고 이제 시즌 제품 쪽의 생활 잡화류로 네. 이제 주로 소싱을 했고요. 검색량이 2,000건 이상, 월 검색량이 2,000건 이상이고 이제 엔드로아스 기준으로 300% 미만인 제품으로 소싱을 했습니다. 월간 검색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마진도 충분히 남는, 여러분 엔드로아스라고 해서 광고를 돌렸을 때 손익분기점을 엔드로아스라고 하는데 이건 소싱할 때 엔드로아스 다들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엔드로아스 300을 안 넘기려고 고민을 했다. 그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 인증 이슈가 없는 좀 초보자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노렸었다. 저희가 컨펌한 것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처음엔 얼마나 가져왔어요? 처음에 160개 가져왔고요. 네. 올리자마자 수업에서 들은 내용대로 했더니 네. 한 10개씩 정도 나가더라고요. 아, 뭐 광고나 그 노출 그거 예. 아, 네. 그 다음부터 10개씩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에 10개씩? 네네. 그런데 네. 제품이 부피가 큰 반면에 포장이 너무 빈약해서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품률이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근데 처음에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저한테? 예. 아,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개선이 가능한 문제라면은 자기 같으면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 처음에 맞아. 대표님 그 상품 접으려고 그랬죠? 네네. 반품 너무 심해 남는 게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선 포장을 두껍게 개선을 하자. 그리고 LCL로 들여오면은 이제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 과정이 더 많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풀 컨테이너로 들여오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이 사업을 해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당연히 믿음이 갔었고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풀 컨테이너를 들여오는데 투자하게 되었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처음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쿠팡에 업로드 하자마자 이틀인가 3일 만에 첫날에 10개 팔리고 그리고 2, 3일 있다 완판 났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판매 통계에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반품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상품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상품성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품 소재 자체를 보강하려고 했다가 네. 제품 소재의 보강이 어려워서 그럼 박스라도 바꾸자 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중국에 보시면 그 재생지라고 해서 썼던 종이를 재활용해서 박스를 다시 만드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겹짜리 종이, 3겹짜리 종이 튼튼한 거 코팅되어 있는 거 박스가 다 다른데 지금 대표님 거는 되게 얇은 종이 박스였어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박스라도 바꾸자 해서 박스를 바꿨고 그리고 수량을 좀 늘려서 풀 컨테이너로 가지고 오면 소재 바꾸고 박스 바꾸고 그리고 우리 박스에 프린팅까지 했었잖아요. 네, 브랜드 처음에 수업 시간 때 네. 만들려고 했던 것을 박스에 적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가져왔죠. 그거까지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살짝 올라가길래 이 비용을 조금 맨징하려고 LCL로 가지고 오던 걸 수량을 좀 늘려서 FCL로 가지고 왔어요. 네네. 제가 대표님한테 FCL 제안했던 건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건 무조건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FCL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FCL이라는 건 뭐냐면 그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그 한 컨테이너를 나 혼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컨테이너를 나 혼자 가지고 오면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빠집니다. 예를 들면 그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 물건들이 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LCL과 내 물건 혼자만 있는 FCL의 차이는 인천에 도착했을 때 열어서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도 빠지고요, 시간도 빠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출발할 때도 FCL이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찾아보면 내가 풀 컨테이너를 채워서 오면 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 LCL에 비해서 많으면 30%에서 50%까지도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상품성 개량하는 비용을 맨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래서 물건들을 계속 컨테이너로 받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 컨테이너로 받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랑 동영상 자료 보내드릴 텐데 요게 컨테이너가 한번 들어오면 그 거의 바로바로 쿠팡에 입고되고 한 달 만에 소진되죠. 처음에는 과연 이게 2달 안에 팔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뭐 한 달 이내로 다 소진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파는 법만 알면 쿠팡에 그 2달 동안 묵혀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제대로만 그쵸, 네. 안다면.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물류비를 소량씩 여러 번 가지고 오시면 물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리스크 없이 제대로 소싱을 하면 물류는요, 횟수를 적게 하고 한 번 들어오는 물량을 크게 하면 할수록 엄청 싸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웨이하이만 고집하시는데 내가 FCL로 가지고 온다 하시면 상해에서 출발시키는 것도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은 FCL로 가지고 올 때 상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가지고 오죠. 네, 텐진 쪽으로 해서 오는데 이제 제조업체가 북경 근처 쪽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천진항으로 해서 인천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이하이나 뭐 닝보 이런 여러 항들이 있는데 그 웨이하이가 인천이랑 가깝다 보니까 빨라서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FCL로 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텐진항이나 아니면 저는 상해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오거든요. 아, 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 뭐 다른 그런 비용들 말고 운임료는요 페이백을 받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사에서 야 너희 우리 배에다가 물건 실어주면 페이백 해줄게 이래서 이렇게 페이백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저는 제가 물건을 받는 데까지 한국의 모든 관부가스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한 진짜 잘만 구하시면 한 170만 원에도 탈 수가 있어요. 160, 170에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LCL만 고집하지 마시고 FCL로 꽉꽉 채워서 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대표님 물건은 그러면 네. 그 40피트 컨테이너에 꽉 채우면 몇 바레트나 들어가요? 40피트 물량을 네. 딱 꺼내서 내려놨을 아, 때 네. 몇 바레트가 나와요? 한 60바레트 정도 나옵니다. 60바레트. 네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40피트 컨테이너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약간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40피트 컨테이너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많이 보시진 못할 거예요. 서울이나 이렇게 도심 사시는 분들은 인천 쪽 가야 보이는 거지. 우리가 흔히 보는 컨테이너들 있죠? 그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게 40피트 컨테이너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2번씩 계속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컨테이너 얘기를 하는데 40피트 컨테이너를 꽉 채웠을 때 40피트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오나 박스가 하나 들어오나 그 물류사들에서 받는 뭐 BL 작성비, 원산지 증명서 이런 비용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량 많이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유리하다. 물론 잘 팔리고 확신이 있는 상품이 있을 때 얘기겠지만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도 하고 물량을 한 번에 많이 갖고 와야지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렸을 때 물건이 바로 품절이 나버리고 품절이 되면은 쿠팡에서 상위 노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마케팅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가져오면은 이걸 팔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팔았던 10개 이상으로 최대 지금 이게 80개까지도 팔렸었거든요, 하루에. 네네. 얼마죠, 하나에? 하나에 한 4만원 돈 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려면은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 위주여야 되겠죠. 맞아요. 대표님 말씀 너무 맞는 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나는 씨앗을 쫙 뿌릴 거야. 그래서
상품을 한 50개를 가지고 와서 쫙 뿌려요. 그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고 터지는 상품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을 가공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어느 정도 상품을 광고나 마케팅 요소를 신경 쓸 게 있는데 그렇게 상품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하나도 제대로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50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잘 팔려 품절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처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시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광고 최적화하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제가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10개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검사해 줄 테니까 최소 100개는 가지고 오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두세 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공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쇼핑몰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 그 새로운 도전이었잖아요. 네.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우선 판다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너무 네.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 뭐 전혀 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회사 운영하면서 이거 부업 하시고 계신데 전업 생각도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하루에 이 부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때 차에서 쪽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시간 투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팔리는 제품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그 단계에 접어서 드니까 좀 시간을 좀 잘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그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려면은 그때 처음에 수업했던 거에 반 정도만 계속 지속하면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배울 때 왜 여기까지 알려주지 싶은데 그게 다 쓰이죠? 아, 맞아요. 이거 정말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믿고 한번 다 해봤더니 그게 정말 효과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이어도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을 하는 것. 네. 기존에는 뭐 보세 제품처럼 뭐 브랜드 없이 상품만 가져다 팔았으면은 브랜딩을 해서 그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뭐 유튜버를 통해서 유튜브에 자기 상품을 올린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터뷰 질문지에 없던 내용인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쿠팡 본사 가서 미팅하고 왔는데 2년 동안 자기가 맡고 있었는데 폐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브랜드밖에 없었다라고 저희 담당 AM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브랜드 없이 남의 것만 파는 사람들은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가치의 옷을 입은 제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중국 타오바오,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직구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금액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브랜드가 돼야 된다. 물론 그 브랜드가 모두가 다 알면 좋겠지만 모두를 다 알게 할 수는 없어요. 전 국민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배운 지 2달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건 브랜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딱 하면은 처음에 숙제를 딱 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보고 이걸 왜 하자고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이면 무조건 포텐이 터집니다. 제가 이걸 요즘에 유튜브에서 계속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귀찮고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닌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첨언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브랜딩 과제를 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광고로 제품을 파는 거를 더 중요하게 이제 교육생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지금 당장 매출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망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 좀 화가 나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대표님 울었잖아요. 근데 예. 제가 약간 그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쓱 봤는데 했다고 하신 분들이 뭐 안 그런- 해놓고서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지. 아, 그래서 그때 너무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아,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혼자서 막 울고 있었잖아요, 대표님. 아니, 울고 있었던 건 아니고 눈물 찔끔. 그 브랜딩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지금은 시간을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업 시간은 몇 시간, 네. 그리고 이 부업하는 시간은 얼마?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또 구독자분들께서. 그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관리할 건 없어서 재고가 떨어지면은 그 중국에 사입을 해서 보충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가져올 때 이제 뭐 상품 페이지를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국 판매자와 뭐 가격 협상을 한다던가 뭐 사양을 맞춘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 판매되는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크게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판다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판다? 지금 저희는 지금 3PL 창고로 가고 있어서 네. 우리 대표님 물건이 어떻게 적재되고 보관되고 하루에 물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걸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지금 또 다 팔려가지고 타이밍을 조금 못 맞춰서 그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오늘 창고에 적재를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표님이 쓰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출고되는 것들. 네. 그것도 한번 찍으러 그 3PL 창고로 가고 있는데 대표님이 파는 물건이요. 3PL 창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새 사람들이 작고 조그맣고 그런 것들 위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큰 걸 판매하시잖아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박스 크기가? 박스 크기가 택배사에서 얘기하는 D형, E형 정도 크기여서 네. 거의 160 꽉 채운다고 보면 돼요. 가로세로 높이가 160. 네네. 우리 대표님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하려고 하는 좀 부피가 큰 상품이어서 거기서 조금 경쟁력을 챙길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작은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류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도 나중에 잘 팔리고 나면은 수량을 많이 하시면 물류비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피가 큰 거 있죠? 초보자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시장들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처럼 좀 큰 물건들 위주로 소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허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전자제품을 판다면 인증, 그릇을 판다 그러면 식검, 가구를 판다 그러면 부피, 이런 모든 어느 정도의 허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인증이나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판매를 해야 좀 더 편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검, 인증, 부피 세 가지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제품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나온다. 대표님 목표가 저희 인터뷰에 나오시는 거였다면서요? 아, 네. 저는 꼭 성공해서 인터뷰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님 그 최근에 네. 쿠팡에서 네. 또 잘 팔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겼는데 네. 대량 반품 문제도 생겼다면서요? 처음에 그 대량으로 판매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 중에 그 제품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좀 생겨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쿠팡에서 품질 문제가 이슈가 돼서 전량 반출이 된 전량 반출이요? 네네. 전량 반출? 네, 물건이 한 450개 정도가 전량 반출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전량 네. 반출 경험. 그러면 다시 다 3PL 창고로 간 거예요? 네네. 전량 반출이 되는 이유가 처음에 쿠팡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사실 반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의 이슈로 인한 소비자의 그런 불만사항이 쌓여서 반송이 되는 걸 텐데, 그러면 3PL 창고로 와서 이거를 그럼 다시 쿠팡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서
쿠팡에서 판매 중지는 풀렸는데 쿠팡 창고에 있는 제품들이 약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전량 반출이 결정됐고, 그 제품을 다시 입고를 해봤자 똑같이 반출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넣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윙으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파는데 의자를 앉는데 자꾸 안장이 빠져. 그래서 반품이 났어. 그리고 원래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개선 계획서만 내면 풀어주는데 네. 반복되면은 직접 연락 오잖아요. 컴퓨터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연락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메일이 또 왔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의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로스로 다시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표님은 또 그 공장이랑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판매자 배송으로 판매를 계속 했고요. 일단은 윙으로 팔았고. 네네, 윙으로 팔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반품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8% 정도 수준으로, 원래 30% 정도였는데 8%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린 상태였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고객은 만족했는데 그 몇몇 분들이 불만족한 거 가지고 쿠팡에서는 반출 결정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제품의 반품률이 10%가 되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10%의 사람들이 건 클레임이 의자에 앉았는데 안장이 빠져서 그 봉에 엉덩이가 끼었어요,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인다 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반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윙으로 판매를 해보니까 그 그로스에서 판매할 때는 이 제품이 정확하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전량 이제 쿠팡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검수를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 검사 몇 개 정도 하고 들여보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반품이 나오는 거에 정확한 문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윙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반품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어요. 예. 열정 다 전화해가지고 왜 반품하셨어요?를 물어보신 건 안 근데 되죠? 처음에는 문자로 해서 이제 사진을 받아보고 이제 뭐 그 고객에 따라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판매자가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같은 제품들, 문제가 있는 제품들도 끼워서 파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배송 중에 반복적으로 이제 파손이 발생하는 부위 같은 것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품질 개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중국 판매자한테 전달을 했고, 이제 현지에 이제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해서 네. 그 직원을 공장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한 이틀 정도 검수를 진행하도록 시켰어요. 그게 꼭 그 검수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골라내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검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보통의 그 1688 판매자들은 그 중국 내수 시장 품질 수준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원하는 퀄리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QC팀 보내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비용은 이틀 이제 출장료로 한 40만 원 정도 추가가 이 4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 소량일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40피트 꽉 채워서 한 번 가지고 올 때 한 3, 4천만 원 드나요? 정도.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돈 들여서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해볼만 합니다. 이럴 때는 해볼만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어올 때 컨테이너 하나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기도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요. 일부러 그냥 제가 뭘 알겠어요, 가면. 그쵸. 그런데 그냥 제가 있음으로써 그런 게 조금 걔네들도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2달 사이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크로스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서 FCL도 해봐, 그리고 현지 QC팀까지 보내, 웨이하이로 보냈다가 텐진항으로 보냈다가 저기로 보냈다가 항구도 여러 개도 경험해봐. 진짜 많이 경험하셨네요. 제품이 크다 보니까 네. 물류비가 좀 많이 들게 됐고, 네. 거기서 많이 절감을 해야지만 이제 마진율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판다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항구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뭐 어떤 포워딩 업체를 쓸까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또 아닙니다. 이 높이로 한 칸이 6바레트인데 네. 지금 이걸 10칸을 쓴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 수업을 듣고 생긴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투자하고 시간을 쏟고 그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든 한번 도전을 해보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그 뭔가 배우는 게 있다면은 계속 성장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